우선은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요. 계속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참 잘 갔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헤드라인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볼까요, 시장에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놓고 보면 믿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난해 연말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우리나라 증시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노를 지금 빨리 저어야 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로봇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거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믿어도 되는가라고 그러게요. 물음표를 네. 붙였냐면 사실 지금 그들이 보여준 어떤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성적표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양대 산맥으로 놓고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사업성,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여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을 겁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준다면 이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들의 시가총액 대비 지난해 2분기, 3분기 그리고 앞으로 나올 4분기 실적적인 부분에서 뚜렷한 성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무엇을 만들죠? 아이폰을 아이폰이요. 만들죠. 네. 삼성이 무슨 핸드폰을 만들죠? 갤럭시를 갤럭시. 만들죠.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럼 무엇을 만들까요? 로봇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로봇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렇네요. 그만큼 네. 대표적인 지금 제품이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먹고 크게 자라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믿고 투자할 만한 요소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렇게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가 픽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면 당연히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그들의 주가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수급이 원활하고 이쪽도 저쪽도 다 사줄 만한 환경이라면 고평가 논란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봇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흠집, 약간의 노이즈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군들에게 어떻게 보면 차익 매도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같은 로봇주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베팅할 쪽과 그렇지 않는 쪽에 대한 구별은 저는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로봇주가 너무나 강했고 그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일단 로봇주의 탄력이 그럼 계속 갈 것이냐에 관한 의문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CES 2025가 이제 개최가 그렇죠. 되면서 로봇 분야도 있잖아요. 네. 이때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 쪽에 관한 로봇 이야기도 또 흘러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로봇 모멘텀 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가져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미국에서의 로봇,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의 로봇의 기준은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마지막에 이제 엔비디아까지도 로봇 쪽으로 이제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도 이쪽으로 사업성을 빠르게 역량을 넓히는구나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CES 2025에서 기조연설을 젠슨 황님이 합니다. 맞아. 자, 여기서 과연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저는 그렇게 많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HBM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HBM의 가장 큰 문제 블랙엘의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로봇은 마지막쯤에 약간 언급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러울 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래도 결국 지금 AI가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2022년, 2023년, 2024년 우리가 체크를 해왔다면 2025년도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다듬어진 AI를 어떤 디바이스에 탑재를 할 거냐가 이제 화두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긴 한다. 하지만 이 안에서 저는 고평가 논란에 휩싸일 만한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약에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2등주, 3등주자이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저는 투자 전략을 좀 잡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 네. 대표주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다면은 이제 로봇의 온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장비주 쪽으로도 수급이 돌 가능성은 있을까? 그 부분은 최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비주들보다 부품주일 가능성이 부품 쪽. 높습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이지만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장비 쪽보다도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가 지금 가장 큰 화두냐면 환율 증시. 그렇죠. 자, 그러면 내재화, 국산화된 부품주를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대장주들을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중에 SBB테크와 SPG처럼 중소형 감속기와 대형 감속기, 그러니까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기술이 완료가 된 기업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뉴지스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지스 헤드라인 살펴보면서 또 계속되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드론입니다.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하나둘 그 보따리가 풀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중국 쪽은 이제 핵심 강물에 관한 이야기들 나왔고 이제 미국 쪽은 드론 또 걸고 넘어지죠. 계속 봐도 될 테마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 드론은 로봇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테마가 추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긴 보셔야 되는데 이쪽도 종목을 좀 잘 보자. 골라야 된다라는 게 좀 필연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는 처음에는 그 기업이 실제 그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이 기업이 드론과 관련한 사업을 한대라는 그러면. 이유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5%, 10%면 괜찮아요. 적게는 30%. 많게는 50%, 70%, 80%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주가가 오른 것만큼 어떻게 보면 뒷받침되어주는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매출이 안 나오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가는 회귀하겠죠. 오르기 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도 주가를 떠받칠 만한 기술력과 어떤 성적표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기업, 올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드론, 아니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방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드론, 무인기가 무인, 차지할 어떤 비중은 훨씬 더 커져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결국 단어는 드론이지만 이들이 지금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방산 부분이거든요. 또 미국에 대한 방산 부분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드론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보다 드론 플러스 방산과 연결된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 기업들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띄워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론 관련주라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그러니까 과거부터 드론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기업이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네온테크 같은 기업들이지만 이들은 방산과 그렇게까지 크게 관여가 되어 있지 관여가 않거든요. 없다. 네. 그러면 관련 있는 기업을 좀 꼽아보자면 이 방산 3대장 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중에 LIG 넥스원이 지금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의 레이더 센서류를 납품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가 꾸준히 좀 말씀드려왔던 i3 시스템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방산 플러스 드론과 관련 여기에 만약 지금 북한에선 트럼프 2기에 맞춰서 트럼프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슬슬 미사일을 조금씩 쏴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 발 쏜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퍼스텍과 같은 기업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심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은
관련 테마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 그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쪽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기업이 있고 그 네.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방산 쪽과의 교집합도 좀 느껴지는 그쵸. 기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앞으로 좀 이런 종목군들 시장 상황에 맞게끔 튀어오를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궁금증들도 좀 생깁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 벌써부터 스물스물 시작된 느낌인데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수혜를 받을 만한 또 다른 산업군이라든지 다른 기업군들도 있을까요, 혹시?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스케줄적으로 작년에 가장 화두가 먼저 됐었던 쪽이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만약 중국의 어떤 제약바이오를 규제를 한다면 지금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우시바이오가 가장 큰 타겟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스토리였고 실제로 지난 3분기를 좀 살펴보면 우시바이오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급등을 했죠. 그게 벌써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4분기 실적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흐름도 강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연말 다가오면서 조금씩 이상한 뉘앙스가 나오죠. 규제를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좀 지연이 된다. 지연됩니다.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시그룹에 미국 자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JP모간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게 또 우시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감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느려질 수 있-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규제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수혜를 보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자 플러스 바이넥스와 ST팜과 같은 중소형 CDMO, CMO 쪽이 네. 수익률 쪽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